공인중개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 공인중개사들, 흔히 월 1,000만원이 넘는 중개사들은 정말 별로 없죠. 저도 제 주변에 보면 힘들어하는 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개사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잘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뭐가 틀릴까 궁금해서 책도 찾아보고 그분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다른 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하고 뛴다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인천이라는 목표점을 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비행기를 띄운다면 아마 뱅뱅 돌다가 인천을 찾을 때쯤에는 비행기 연료가 다 떨어져서 제대로 착륙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출발할 때부터 나는 인천을 가야지 하고 출발하는 비행기는 그렇지 못한 비행기보다 조금은 더 잘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중개사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뛰기 시작하면 5년도 채 되지 못해서 금방 지치고 맙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중개사들 더 지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나는 한 달에 1,000만원 번다, 나는 한 달에 2천만원 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조금 틀렸습니다. 보통 중개업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개업을 열심히 하다가 직원 수를 많이 늘려서 자기를 복제한 중개사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정말 중개회사가 되는 혹은 중개법인이 되는 분들도 있었고, 본인이 중개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상가 쪽으로 빠져서 창업을 하나 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나 더 받아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오토 매장을 돌려서 번외의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쪽 케이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중개업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바로 내가 좋은 부동산을 직접 투자해서 그 부동산을 더 키우던지 투자의 몫을 키우는 거죠. 물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처음부터 물론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부터는 지금의 그 힘든 자리가 힘들지 않았다라고 해요. 지금 중개하시는 분들 요즘 뉴스에는 점점 더 손님이 없고 거래가 절벽이고 전세, 역전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아닌 이상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지켜보기를 하죠. 그래서 보합세가 유지되는 것 같고 물건은 더욱더 안 팔리다 보니 월세 또한 잘 안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 설정을 하고 시작하고 주변에 잘하는 중개사분들을 잘 한번 보시고 그분들을 벤치마킹 하면 아마 이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자리 선점입니다. 제가 제 방송에 자리 선점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자리 누가 모르나? 좋은 자리 나도 알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에 있지 않죠.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에 있기에는 돈이 모자르거나 혹은 버는 안목이 없거나,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한 분들은 후미진 자리에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선택해야 되겠죠. 후미진 자리에 있거나 혹은 정말 좋은 자리에 가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혹은 거기에 중개보조원이 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대부분 다 적정한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적정한 자리에 제일 있으면 문제가 그만두기도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후미진 자리에 있으면 그래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딱 그만둘 수 있는데, 후미진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나 나름대로는 제일 최선단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죠. 자기 자본 대비 너무 무리해서 자리를 들어온 거죠. 하필이면 근데 또 불경기 들어오거나 혹은 거래가 끝난 시점에 들어왔어. 아파트가 2년, 3년 입주가 다 맞춰지고 나면 부동산들이 모두 다 떠나잖아요. 그 시점에 부동산을 인수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2년 동안은 거래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을 깨끗하게 접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잘 되는 것도 아닌, 생활비는 겨우 입에 풀칠은 하는데 그만두기는 아까운 상태, 이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저도 이 상태에 꽤 오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때 이 사실을 아신다면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정말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잘 한번 스스로 자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끼리끼리 모인다고 비난하는 부동산들, 부정적인 부동산들 그리고 욕을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런 분들 주변에는
비슷한 분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앉아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질책하죠. 손님이 안 좋고 손님이 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손님도 많이 비판했었고,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잘못된 손님은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방송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바로 돈에 대한 쓰임입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던 분이 아니면 돈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부동산은 모르겠어요.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거나, 부동산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말 좋은 사수한테 교육을 받거나 코칭을 받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돈을 벌면 한 번에 쓰게 됩니다. 그게 정말 조절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저걸 사고 싶고 쓰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약을 쓰면 되지, 계약 한 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일쑤.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쓰면 절대 쓰면 안 될. 저도 갑자기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오고 4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또 계약 하나 쓰면 되지 하면서 그냥 우습게 여행 가고 옷 사고 이렇게 갑자기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저번에는 정말 필요했던 보일러를 깔아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돈을 썼고 수중에 남는 돈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달랐던 점은 연구하고 공부한다라는, 그리고 광고비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면 광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아직도 주변을 보면 지면 광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 되는 지방도 있지만 심지어는 지방도 요즘엔 지면 광고가 잘 안 됩니다. 돈만 많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무작정 파워 키워드, 어떤 단체에 같이 광고를 하면 자동으로 글쓴게 키워드로 노출됩니다. 까지는 좋지만 계속 키워드를 파워 링크를 올리면 거기에 돈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나가지만, 클릭은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돈이 나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광고비를 줄이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죠. 지역마다 틀리지만 어떤 분은 그 신도시 안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매일매일 팔로워를 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10명씩 팔로우 한다고 그랬나? 아무튼 팔로워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명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0명이잖아요. 6개월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계속 소식을, 나의 어떤 장점이나 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광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스피치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자기의 마케팅 기법,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더 노출을 잘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브리핑 혹은 책, 아니면 손님에게 이렇게 보여줄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더 잘 써야지 손님에게 더 노출을 잘 시키고, 그런 것들을 또 소책자로 만들어서 손님에게 나눠주는 분들도. 근데 대부분 부동산 하시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오늘 이번 달 혹은 이번 분기 꽤 썼네, 다음에도 잘 내야 될 텐데 어떻게 스킬을 높이지? 라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느는 게 별로 없는 거. 스킬이 늘다 보면 사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정보를 조작하게 되는 거죠. 눈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믿었던 손님도 나가게 되고, 믿었던 부동산마저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오늘 다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건지, 그리고 내가 수수료를 벌 때 이거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딘지, 물론 생활비부터 들어가겠지만 생활비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마 교육, 독서, 연구,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케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근처에 우리 부동산 혹은 우리 사무실 근처에 나이가 어떤 손님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은 얼만큼 되는지, 나는 누구한테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하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오토 상가를 하나 잘 운영하고 사무실을 또 하나 운영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제가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몇 달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혹시 원한다면 실패하지 않게끔 그 정보들을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개하면서 투자자로
변모해가는 모습인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모습이고 실제로도 그로 인해 가장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버신 선후배님들도 이 투자로 인해서 손님도 많아지고 본인도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는 중개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중개사들이 투자하기 좋은 정보들을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방송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사실 그 전 영상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는다라는 영상을 올려놓고 저를 아는 주변 사람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정말 제가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악플러들 있잖아요. 감안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상처가 되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몰랐네요.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런 욕을 좋은 정보를 좋은 뜻으로 전하는데 욕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방송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유가 되는 많은 정보, 도서들을 연구해서 정보들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